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익 나는 투자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네, 세 가지 3부로 이렇게 나눠 갖고 준비를 좀 해봤고요. 첫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인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채팅방 그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에 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월요일입니다. 5월 2일 월요일이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보시는 건데 이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제 스타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기조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부에서는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은 있다. 종목 분석, 급등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그리고 종목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아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오늘 얘기한 것들에 대한 좀 심화적인 부분 얘기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이게 TV를 방송으로 보시다 보니까 녹화 방송을 보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TV에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실시간 자료 전송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고 뭐 아침마다 시황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 해드리고 있고 좋은 종목들 공부할 만한 종목들 나오면은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길게 좀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참여하시고 또 이 방송도 함께 봐주시면 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기본 차트 교육 캔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음, 이게 지금 코스피 일봉이거든요. 뭐 코스피 일봉인 건 사실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러한 어떤 차트를 보면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열어놓은 거긴 한데 엄청 복잡합니다. 보시면은 이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돼 있고 줄도 무슨 뭐 회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막 금이 거져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박스권이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또 무슨 파란색, 빨간색 봉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옆에는 또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걸 보면은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어렵고 좀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떤 모습인데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강의 캔들과 캔들 패턴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것이 있고 뭐 위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금들이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 선들이 연결 안 되는 것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모양들의 반대의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형태.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안에는 설정하기에 따라서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선들을 보기 위해서 캔들 안을 이제 투명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캔들 안을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양봉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간단하게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 빨간색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경우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높게 끝난 경우를 이 양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지금 그려드리는 거는 이제 색칠을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냐면 반대로 시가보다 종가 끝난 가격이 낮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이거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이 캔들 차트라고 하는 거 이 캔들은 한국말로는 이제 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일봉, 월봉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뭐 촛불, 뭐 캔들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 같은데 뭐 네, 제가 봤을 땐 촛불 뭐 양초처럼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그냥 봉, 캔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캔들은 말 그대로 양초 모양 같다고 해서 캔들이고 우리는 이 캔들을 이용해서 이 캔들을 보고 간단하게 시가, 그럼 시작한 가격, 그다음에 끝난 가격, 그리고 그날에 가장 높았던 가격, 그리고 그날에 가장 낮았던 가격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이론적으로 자, 이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파란색보단 빨간색이 기분이 좋으니까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게 만들고 이 음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다. 이것도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가 높은.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양봉을 가지고 세로줄은 그 고가 그리고 저가를 나타냅니다. 여기가 이제 마우스로 글씨를 쓰는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줄 이 끝은 고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면 저가겠죠. 그날의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요건 어떻죠? 요거는 고가 이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가 없으면 그냥 여기를 고가로 보시면 됩니다. 맨 위쪽 여기가 고가예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장 높은 가격에서 끝났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끌어올려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저가. 가장 낮은 가격은 여기가 되겠죠. 이 십자가 형태는 어떨까요? 이 십자가 형태도 똑같겠죠. 여기가 고가고요. 가장 높은 가격, 여기는 저가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물론 더 수많은 캔들의 어떤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 어떤 모양들을 이해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망치형이니 뭐 여러 가지 정말 되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캔들을 공부하려고 딱 하면은 그러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 갖고 이걸 어떻게 언제 외우지?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 갖고 그냥 이해를 하면은 그런 이름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고가겠죠.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입니다. 그러면
종가와 시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가와 시가는 이 몸통, 캔들의 몸통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몸통이 없지만 이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들의 가장 아래와 위쪽만 보시면 돼요. 가장 아래와 위쪽. 그러면 자 다시 지워서 정가까지 했고, 자 여기 이 맨 아래쪽, 이 몸통의 맨 아래쪽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되고 여기는 종가가 되겠죠. 이 방금 이 꼬리들로 인해 이 꼬리들로 고가와 저가를 파악했잖아요. 그렇구나.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이구나. 이렇게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체크를 해봤다면 이제 시가와 종가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캔들의 봉만 보시면 됩니다. 이 봉, 몸통 이렇게. 이 캔들은 몸통이 이렇고 이 캔들은 이렇고 여기는 몸통이랄 게 없지만 어쨌든 캔들은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뭐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이게 몸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지만.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몸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시가이고 종가인가? 간단하죠? 여기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지만 이 종목, 이 캔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수 있다. 이 캔들에다가 제가 그려볼게요. 자, 시작을 여기서 했습니다. 9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악재가 좀 나왔나?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나 봐요. 이게 떨어졌는데 그 소식이 좀 잘못된 거래요 하고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막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 고가 부근에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시작은 여기, 끝은 여기죠. 그러면 캔들의 몸통은 시작과 끝만 연결하시면 돼요. 시작, 끝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게 그 캔들의 몸통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긴 거죠. 시가와 종가. 그리고 중간에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저가가 되는 거고 중간에 잠깐 올라갔었죠. 여기까지. 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꼬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 이렇게. 자, 바로 옆에 캔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캔들은 시작이 여기겠죠. 시작이 여기예요. 시작이 여기인데 종가 너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너무 이렇게 낙폭 과대 이런 종목 아니야. 낙폭 과대 종목이 아니어서 살짝 올라왔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엄청난 수주를 했대요. 네,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마지막 3시 30분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무슨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캔들은 이제 시작을 여기로 시작, 그 다음에 끝이 몸통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보다 끝이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으니까 그건 꼬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캔들 볼게요. 세 번째 캔들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서는 뭐 제가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약간 이런 기본적인 것. 사실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종목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뭐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잖아요. 이거만 보세요. 뭐만 본다? 시가, 줄, 종가, 줄. 그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네. 윗꼬리. 여기까지 내려갔네. 아랫꼬리. 간단하죠? 이제 제가 이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도 시작하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러한 차트는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그 마지막이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면 좀 하락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힘을 줘서 상승을 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마무리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시작을 여기서 해서 뭐 상관없다고 했어요.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면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도치형 캔들, 이거를 뭐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캔들이 만들어진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똑같이 시가가 여기,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시작하고 나서 이 시가보다 하락한 적은 없는 거예요. 꼬리가 없죠. 시가보다 하락한 적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시작하고 나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고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와 종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캔들을 만듭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났으니까 빨간색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부분은 이렇게 꼬리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와 함께하는 캔들 교육 재미있으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쉽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캔들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뭐 대략 이 캔들의 이름은 뭐 도지, 십자 캔들이라고 하고 여기 옆에 보면은 뭐 비석형 십자, 잠자리형 십자, 그레이브스톤 도지, 드래곤 플라이 도지, 릭쇼맨 도지, 포프라이스 도지 뭐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밑에 뭐 이것들 제가 이제 그 밑에도 그림이 있는데 일단 잘랐어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자, 제가 왜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하냐면 공부할 때 이걸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뭐 도지라는 말은 좀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도지라는 말은 좀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만 볼게요. 몇 가지만. 아까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릭쇼맨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름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캔들을 보면 시작해서 자, 이런 어떤 도치형 캔들은 시작해서 위아래로 굉장히 힘겨루기를 한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힘겨루기.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힘겨루기. 그런데 결과는 이 정도면 비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겼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십자가, 도지형 캔들 형태가 나오면 추세를 전환하는 신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위쪽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는 도중에 십자가 형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 올라가는 힘만 있어 갖고 이렇게 양봉만 나오다가 추세 전환의 신호 비겼다. 올라가는 힘보다 내려가는 힘, 하락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고점에서 여기 이게 뭐 이후에 어떻게 고점이 될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 전환의 신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뒤에는 이렇게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하던 힘이 굉장히 강하던 어떤 종목의 흐름이 비겼으니까 위에서 비기면 그 다음부터는 좋아 파란색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볼 때는 간단하죠. 여기만 이렇게 지우고 일단 대충 지우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지우고 파란색 음봉들이 이렇게 출현하고 있었어요.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캔들이 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락하던 힘이 계속 강하게 이기다가 상승하는 힘보다 하락하는 힘이 이기다가 비긴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하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죠. 두 친구가 싸움을 하는데 계속 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겼다는 얘기는 지던 친구의 힘이 강해진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싸움 어떻게 될까요? 이 점점 강해지는 힘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지던 친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도지 형태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락 추세에서 나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고 상승 추세에서 나오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자, 이렇게 생겨서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캔들을 단순히 뭐 시가, 고가, 종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윗꼬리를 단 장대 양봉입니다. 이 캔들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가 위에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사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고가에서 하락을 했잖아요. 어쨌든 고가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다음날 하락의 힘이 강하겠는데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쨌든 양봉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윗꼬리는 크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석이 분분하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분봉을 열어봤는데 이제 뭐 분봉을 열어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봉을 열어봤는데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이 정도겠죠. 여기서 이렇게 빠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거래량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밑에 뭐 파란색,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가에서 대량의 거래로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아래로 내렸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종가 가까이에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면 그 다음 날도 좀 흐름이 이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거래량이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면 그냥 이제 높은 가격 이쪽에서 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 이 정도. 그러면 추세가 확실히 살아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날까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 캔들의 모양은 뭐 이러하니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딱 고정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지 마시고 아까 이 도지형 캔들도 이렇게 나오느냐 혹은 이렇게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것처럼 이 캔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고 거래량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캔들에 대한 발생하는 어떤 그 이유 그리고 뭐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음봉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캔들 기본 캔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그리고 종목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2부 현재 시장 상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미있는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도 그랬다. 2007년 무렵 돈은 잔뜩 풀렸고 기업 실적은 썩 괜찮았으며 증시는 오름세였다. 돈을 그토록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성장이 눈앞에 있었다. 포추는 경제지죠.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의 경제 호황 국면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재무장관이 살다가 이런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고 모든 것이 폭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제 이제 지난 밤이죠. 지난 밤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로부터 15년이 흘렀고요. 지금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면 어때요? 경제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좋은 얘기 있습니까?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얘기만 흘러나와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렇고 어, 긴축이란 단어 대신 뭐 불황, 침체 이런 단어가 부쩍 늘었다고 해요. 긴축은 예전에 그 긴축이란 말이 나오면서 한 차례 하락을 했고 지금은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황이니 침체 이런 단어들이 부쩍 늘었고 지난 금요일 방금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4%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1%나 하락을 했다고 해요. 지난해 21%가 올랐는데 올해 지금 4월, 5월 달 이제 시작이면은 4개월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예정되어 있죠? 지금 지난번에는 빅스텝이란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휘청휘청했는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많이 오르다가 와 정말 많이 올랐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게 약간의 조정을 줍니다. 이미 엄청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조정을 줘서 고점 대비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네. 뭐 괜찮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틀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과거에 1200원만 돼도 엄청나게 높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시절이 있었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계속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1250원, 뭐 60원 이렇게 돌파를 하고 하락하니까 1200원이 지지선이 돼버리고 낮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미 높은데. 그러면서 서서히 심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200원 정도면 낮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빅스텝이라고 해서 0.5bp 정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던 수치인데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0.75가 자꾸 나오니까 0.5% 빅스텝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종목 분석하고 차트 패턴 공부해 보는 시간인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오픈 채팅방 캡처한 사진입니다. 오픈 채팅방 뭐 자세히 보이진 않죠. 제가 크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4월 27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그 화장품 관련 주들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은 시장에서 어떤 그 움직임이 없으면 뉴스가 나와도 움직임이 없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뉴스가 나오고 상승을 하고 엄청난 양봉을 보여주면 그제서야 매수를 하고 그제서야 달려들어서 고점에서 물리고 손실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날 종목들을 쭉 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흐름이 괜찮고 차트의 움직임도 너무 좋고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분석을 해서 우리 오픈 채팅방 분들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종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날도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4월 26일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면 4월 26일 화요일이면 시장이 어땠냐면요. 어,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하락을 했던 그 타이밍이거든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타이밍인데 그때도 제가 어떤 거냐면 이 사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건데 뭐냐면 이게 그 종목들을 제가 쭉 적은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뭐 자세히 안 보셔도 괜찮아요. 뭐냐면 각종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드 코로나, 뭐 북한 이슈, 자율주행 시멘트, 식량 관련주, 그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원전, 석탄, LNG, 수산, 철강, 로봇, 뭐 신공항,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보고 차트들을 좀 확인을 해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만 섹터별로 쏙쏙쏙쏙 뽑아갖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러한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채팅방에 올려드린 거죠.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나서 그 주에 화요일부터 수목금 종목 수익률까지 제가 이제 여기다 올려드린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4월 27일 수요일에 여기 이제 클릭하면 크게 나오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토니모리 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2.3, 2.3,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전달해 드립니다. 차트 흐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국 화장품의 차트 흐름입니다. 4월 26일이면 제가 여기네요. 제가 이렇게 끌어볼게요. 여기거든요. 이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어요. 그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잘 지지해 주고 있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뭐 지지와 저항 혹은 추세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줄었는데 지지해 주죠. 물론 여기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지해 주다가 이 부분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회복하는 모습, 여기서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일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소개해 드렸던 공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지점까지도 보면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빠질 만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좀 하락을 했어요. 왜냐면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 보시면 이때거든요. 이렇게 개파락해서 물론 이제 다시 끌어올려 주긴 했습니다만 개파락해서 많이 하락한 박스권의 하단까지 터치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에는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조금만 회복돼도 수급이 좋고 힘이 좋은 종목들은 그 응축돼 있던 힘을 이렇게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래서 그 종목이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요. 이평선도 모여 있고 우상향해주고 있고 그 다음날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고가가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제가 이러한 큰 상승을 주고 급등을 주는 종목들을 매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그리고 종목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4월 26일 화요일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던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어떤 식으로 제가 짰냐면 이 세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요런 거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이 화살표는 이 당시에 뭐였냐면 화살표가 두 개면 상승을 주는 힘이 좀 센 종목이고 하나면은 적당히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이 의미가 뭐였냐면은 그때 시장을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승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힘이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많이 하락한 종목을 오르길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올라가는 종목, 힘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들을 가려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쭉 섹터들을 전체 어떤 이슈가 있는 섹터들을 쭉 분석을 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힘이 있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4월 26일 관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4월 26일이니까 여기에요. 근거는 거래량이 크게 나온 양봉의 일정 가격대를 유지해 준다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방망이 짧게 잡고 조금 짧은 매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좀 치고 빠진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 정도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다. 뭐 다 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아무리 수급이 좋은 종목도 시장이 꺾이면은 그 종목만 오를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라. 전략입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나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5일선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일선 이탈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50%를 지켜주는 그러한 캔들의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피하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회복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다가 적절한 타이밍, 포지션이 왔을 때 매매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3강 MNT라는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역시 4월 26일은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포지션을 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종목은 KPF입니다. KPF는 이 지점인데 여기서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이제 이날의 저점 대비해서 딱 15%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를 했으면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어떤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를 준다 이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쭉 좋죠. 지금도 쭉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좀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6일을 찾아볼게요. 26일은 이날입니다. 여기 이날이 26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을 따지면 대략 22%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인데요. 우리기술의 4월 26일은 여기네요. 이 파란색 음봉 부분인데 지금 거기서 뭐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그대로 그냥 횡보하고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 4월 26일을 찾아보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죠. 여기서 이제 대략 한 3%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온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원익 IPS 역시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부해 보십사라고 드렸는데 이 종목도 뭐 큰 흐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4월 26일이 여기니까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네요. 아직까지.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스틸이고요. 하이스틸은 4월 26일 여기네요. 여기서 이틀 정도 하락을 보여줬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한번 그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쳐야 하니까 우리 대략 한 9% 정도의 포지션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3% 수익이라든지 5% 수익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잡고 매매를 대응을 하시는 그러한 이제 시장의 전략으로 대응했을 때 수익을 줬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급등을 보여줬어요. 거의 뭐 바로 제가 이제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을 보여줘서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의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고 나서 그 시점의 그 가격을 적어 놓거든요. 그 가격 대비했을 때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많은 상승이지만 내가 뭐 3%, 5% 이렇게 매매를 이제 수익을 내셔도 전혀 상관없죠. 어쨌든 익절은 옳다. 여러분들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래서 다 매도를 하기보다 조금은 남겨놓으시면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매수했다면 뭐 2%, 3%에서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이제 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5일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타이트하게 60분봉상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뭐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나머지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약 50분 정도 함께 주식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 중에 기본인 캔들 차트 공부 함께 해봤고요. 2부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3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종목들을 보시고 수급을 보시고 이렇게 짧게 짧게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고집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대응하셔서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지만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를 보시면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됩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전략들,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들 공부하시고 함께 시장, 어려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으며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잠시 후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또 시장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잠시 후에 오픈 채팅방에서 뵐게요.